아로마티카의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네. 2015년 자료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해서 지금도 뭐 인천에 쓰레기장 매립장이 부족하고 앞으로 몇 년까지는 그 이후로 안 받겠다 인천시 선언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매립의 양은 많지만 여기 부분이 저는 많다는 걸 재활용률도 일단 엄청 낮고요. 그 전에 자료에서는 20% 30% 얘기했는데 환경부에서 실제로 14%더 많이 수치가 낮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문제다. 예, 그 다음에 저기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저기 문제인 거는 다들 얘기 많이 하시고 인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제 주로 하시는 게 뭐 라벨 잘 떼고 버려라, 씻어서 버려라.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 김치 국물 묻으면? 저기 재활용 될까요? 여기 이런 하얀색의 김치 국물 묻으면? 그럼 만약에 단일 소재면 된대요. 환경단체가 얘기하고 환경부가 하는 자료 얘기하고 실제 현장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이걸 많이 하게 해야 되는 높이는 게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뭐 분리수거율이 세계 몇 위? 우리 몇 위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계 몇 위 우리. 국방력 몇 위? 최근 자료. 이거 깜짝이에요. 6위예요. 6위 우리가. 분리수거율 몇 위? 1위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잔재 쓰레기가 발생해서 소각되는 부분. 이게 사실 여기로 가더라고요. 여기서. 네. 선별장에서 매립으로 가는 쓰레기는 화장품 용기는 별로 없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는 태우지도 못하는 건 가는데 대부분 다 일로 가고 매립 쓰레기는 저기서 가져가는 거랑 다른 쪽인 거지. 종량제 쓰레기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매립한다고 생각하죠. 소각한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종량제 쓰레기를 다 매립하면 매립장이 지금 그 매립장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뭐 이건 너무 맨날 하는 얘기죠. 마케팅이 그 빨대부터 촉발이 됐다.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들어갈 확률은? 빨대보다 그물로의 주로. 네. 그 빨대 소비자들은 아직 그 얘기에 머물러 있고 스타벅스는 그걸로 마케팅을 굉장히 효과를 받고 관심을 끄는 부분이지 그게 본질은 아닌 부분이잖아요. 폐어구가 50%래잖아요. 저도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리가 공적인 가장 제가 목표로 삼았던 재작년부터 매립과 소각을 줄이기 하는 방법으로 작년에 CNN에서 미국에서 플라스틱이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온 기업들 대부분의 이제 식품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5인가 넘어서 P&G가 있었어요. 그래서 P&G는 뭐 생활용품 잘 아시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 바스프 같은 플라스틱 석유화학 회사가 쓰레기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했을 때 바스프 뭐 머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효성 그 석유화학 계열사가 12위. 대단하죠. 페트, 유색 페트, 투명 페트, PP 요게 우리나라의 재활용이 제일 많이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쳐주니까 선별장도 열심히 모으죠. 근데 저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압축을 해서 펠릿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저희 고민인 거죠. 그래서 선별장을 안 걸치고 여기로 바로 펠릿 공장이 요걸 같이 하거나 플레이크 따로 하고 요거 하는 수거하는 업체는 구청에서 계약을 해요. 자원순환과 선별장 업체가 직접 수거를 안 해요. 근데 이 수거 업체가 한 번에 수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집차라고 해서 우리 쓰레기차 있잖아요.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또는 뭐 일반 쓰레기들 다 이렇게 이게 같이 혼합돼 버리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소비자가 그러면 재활용을 소재 분류를 했을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걸 건드려야 되는데 환경부든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여기서 일로 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노하우가 필요해요. 저희는 그거를 시킨 거예요. 여기 만나서 여기 개발시키고 요거 소재 보내는 거지. 보내서 여기다 만들게 하고 작은 용기 저는 사쉐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용기가 작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집어지지가 않는다. 이만해도 크지 않아요. 일회용을 좋아하고 소포장 개별 포장을 좋아하니까 화장품을 있잖아요. 에센스를 사쉐 같은 일회용 그 커피 믹스 거기다가 담아서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한국 사람 니즈에는 그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 외국에 가면 이렇지 않잖아요. 그릇을 저는
가지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무브먼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재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일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크래프트에다가 담아서 가져가잖아요. 외국에서는.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마트 뒤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줘야 살 것 같아. 사고 싶어. 그죠? 예. 그게 마케팅이죠. 보여야 되니까. 단일화, 식품용기 단일화는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용기 나노두에 이거보다는 사실 식품이 9고 화장품 1이면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페트 소재 통일하자. 이 페트 G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나요. PCTG 아세요? PCTG가 트라이탄. 마이바틀 아시죠? 그 다음에 젖병. 그게 트라이탄이에요. 근데 걔가 페트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비중과 물성이 똑같아요. 페트 G. 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문제인 게 선별장이나 펠릿 공장은 화장품 페트는 페트 G다. 무조건 단체 쓰레기로 다. 네. 우리는 2년을 걸려서 저렇게 페트 PCR 그것도 투명 페트로 라벨 붙이고 라벨 접착제 다 면적 줄이고 해서 저걸 누가 경쟁업체가 민원을 넣은 거야. 환경공단에서 찾아온대. 접착제 비율이 원래 뭐 전체 라벨 면적이 뭐 10%, 2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은 것 같다. 뭐 민원을 넣은 거야. 근데 뭐 우리가 다 입증해 보내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모범 사례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환경공단에서. 진정성 갖고 파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제 소재를 계속 이제 업체들이랑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그런 소재 개발이 된 거예요. 라벨 업체나 용기 업체나. 아베다 100%짜리는 P, HDP. 그 다음에 러쉬 그 파자. 그거는 PP. 100% 리사이클 PP라고. 근데 까만색이 용기 색깔인 경우는 아이덴티티 컬러일 수도 있지만 순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PP 수준이죠. 예. PP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검정색 그 PP예요. 왜냐하면 색깔이 여러 개가 섞이면 검정색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좀 밝게 뽑으면 투명도는 떨어지지만 하얀색 PP가 나오는 거죠. 페트 G 코팅을 하는 거예요. 투명 페트로도 해도 되는데 페트 G 코팅. 보세요. 이거 얼려서 안 깨지죠? 요거 얼려서 깨진다고 그거 코팅을 한 거예요. 요게 좀 너무 낭창낭창하다. 이 낭창낭창한 거는 얇아서 그래요. 이 금형 자체가 얇게 뽑아서 그런데 그람수를 높이거나 뭐 금형을 바꾸면 되는데 여기다 페트지 코팅을 한다는 거죠. 종이컵에 그 코팅이 무슨 소재? LDP. 네. LDP는 튜브에 레이어가 5겹이면 5개의 하나의 겹이 들어가요. LDP. P는 아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베다. 요게 P예요. 이건 다 아시죠? 락스통. 얘는 굉장히 내성이 강해서 에센셜 오일을 유리 아니면 여기다 담아야 돼요. 페트, PP에 담으면 에센셜 오일은 부식시켜요. 플라스틱은. 에센셜 오일로 화장품 만드는 게 우리가 거의 유일한 화장품 회사인데 에센셜 오일이 이제 합성향을 대체하기 때 제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EWG에서 합성향 위험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파라벤 위험도 얼마나 돼요? 그럼 합성향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성분 때문에 시작한 거고 환경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게 PE다. 페트도 저희가 이제 화장품 이제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원액은 이제 PE가 그래서 약간 소재가 조금 비싸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갈색 페트로 갔다가 처음에 50% 테스트했다가 100% 해서 바꾸고 이제 투명 페트로 바꾼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뒤에도 라벨 뗄 수 있게. 접착체 면적을 줄이고 수분리 라벨은 물에 닿으면 알칼리수 같은데 저 흐물흐물 더 떨어져요. 유리로 다 쓸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소재를 안 쓸 수는 없고 최소화하는데 유리에 대한 두려움, 욕실에 대해서 유리 안 쓴다. 모든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는 페트를 샴푸나 바디워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 안 되고 있는. 투명 페트가 자원이고 이것으로 장섬유를 뽑아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섞이면 단섬유, 더 섬유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순도 높은 저기가 안 나오는 거죠, 펠릿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안 쓰고 할 수는 없으니까 펠릿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 이런 공정을 거치는 거예요. 플레이크는 이제 자르는 거, 분쇄기 아시죠? 그러니까 라벨을 여기서 떼는 거예요. 접착제 부분이나 알칼리수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펠릿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수분을 말려요. 그 다음에 길게 뽑아내는 공정이 항상 이제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펠릿 형태로 커팅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화장품 용기 공장으로 보낸다 이거죠. 1톤 단위로. 그래서 용기나 생활용품으로 이건 사출 공정이에요. 뭐 잘 아시는 일회용기 이제 이런 소재가 섞여 있다. PS, 페트G, 페트.
이걸로 만들어도 생수통처럼 문제 없다. 예. 소재 통일을 하자.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잔재 쓰레기로 가버린다. 또는 페트로 혼입돼서 페트로 보이잖아요. 어떤 선별장에서는 페트로 보내는데 불량이 난다 이거죠. 이거는 PCTG나 페트G로 추정만 하고 있어요.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과 물성이 비슷해서 구별이 안 돼요. 광학 선별은 되겠죠. 소재 단일화. 예, 이게 정부에서 빨리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소재 표기는 페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페트와 아더 같이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 섞였으면 아더지 왜 페트야?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거죠. PP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 이 트레이 쪽 깜정색 이런 것들은 재활용 PP인 것도 있고 PP인 게 많다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재활용일 수 있어요. 그럼 아는 순간 소비자들이 찝찝해하죠. 그래서 스티로폼과 PS는 같은 소재다. 근데 스티로폼을 같이 분리 배출하진 않죠. 단가가 페트G가 비싸고 PS가 비싸. 근데 재활용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예 없애줘야 되는 소재라는 거죠. 물론 그거를 활성화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괜찮은데 펠릿 공장이 이거 만드는데도 별로 없는데 이것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거는 다 아시죠? 그린워싱인 거. 정부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 나오잖아요. 잘게 썰은 다음에 근데 55도 이런 거 아시죠? 조건을 맞춰서 습도와 온도가 맞는 데서 뭐 3개월에 뭐 진짜 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작게 싸우는데 근데 그거 버젓이 인증이 나오고 비용이 있잖아요. 3배 비싸요. 그러면 기업이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장품 용기를 페트와 PP로 다 만들 수 있다.